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제시카의 사연을 전할까 합니다. 제시카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한국 생활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된 제시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약 3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일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흔쾌히 발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의 대국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솔직히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죠. 거리는 깔끔하고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광경을 보며 모른 척하고 자기 일 아닌 양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결국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다음역에 하차하여 승강장 의자에 기대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몸을 의탁하더라고요. 이걸 본 저는 일본인들은 참 인정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일본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본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그들의 차가움 속에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이것은 회사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싶었지만 모든 게 너무나 절차적이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결국 저는 실망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더 이상 지내는 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본사에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지사에 인원이 모자라 잠깐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 최대한 빨리 본사로 복귀시켜주겠다는. 처음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본에서 바로 옆 나라이고 한국의 문화도 경험할 겸 저는 알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이라는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게 된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회사에 첫 출근을 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말을 넘어서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어쩐지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저 처음이라 예의를 차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들의 따뜻함과 유대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이 자주 제게 다가와서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그저 각자 점심을 먹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솔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그들은 저를 비판하지 않고 바로 솔직하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엔 그게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그 솔직함 덕분에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의 회식 문화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그저 일 끝나고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동료들과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그들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가 회식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상사와도 동료와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은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거리감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 무언가 장애물로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급정거로 넘어지셨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이건 단지 도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도 눈빛 하나로 통했으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그 따뜻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에서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정말 한국은 일본과는 많이 다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인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3개월 정도만 일을 하고 본사로 돌아가려 했으나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매료되어 1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6개월만 더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요청이 받아들여져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남은 6개월을 알차게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 합니다. 있을수록 더 있고 싶은 이곳 한국에서 제 인생의 큰 경험과 긍지를 심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을 채우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기술과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여기까지 한국의 따뜻함을 느낀 제시카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